안녕하십니까. 포항신호등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종학 소장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투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 전국 각지에서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길거리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현수막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 완료 시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 정비사업 종류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 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 정비사업 종류에는 크게 재개발, 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가로주택 정비 4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공시설이 열악하고 낡은 지역에 오래된 주택이 밀집하여 생활이 불편한 주거지역을 주거 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는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정비 사업이라 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의 진행 절차는 기본 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착공 분양, 사업 종료 크게 8단계로 진행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부동산 소유자가 선임한 대표자가 총회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초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공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승인 후 고시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의 기초조사는 주민, 산업, 부동산, 교통 등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안과 정비구역 지정안을 입안합니다. 그 다음은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거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하고 정비구역 지정 보고 순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주관하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은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추진위원회 승인 요청을 시장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참고로 추진위원회 주 업무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 설립 인가 준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 동의서 진구,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조합 정관 초안 작성 등입니다. 조합 설립 단계입니다.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동의서를 진구하는데, 이때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재건축은 토지 소유자 동의는 재개발과 동일하나 토지 면적도 4분의 3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 10분의 8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하는데, 대지주나 각 지주의 이해관계가 있어 동의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다음은 총회를 3번 이상
실시하게 되는데, 첫 번째 창립총회, 두 번째 총회는 시행계획서 작성 전, 세 번째 총회는 관리처분 전, 그리고 정관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인가는 지자체장이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됩니다. 인가를 득하고 법인 등기를 하면 비로소 조합 설립이 완결됩니다.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교통, 환경, 재해 등 타법령 심의 평가를 하고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고 공고 및 의견 청취를 14일 이상 공람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있으면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을 관련 행정기관장이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 인가 및 고시를 하게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 사업 진행 인가로부터 120일 이내 분양 신청을 통지 및 공고하며 통지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 분양 신청을 받으며 2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종전자산을 감정평가하고 종후자산 추정액을 산정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소유자에게 공람한 후 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시장은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되면 시행자는 분양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에서 비료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료율이 클수록 사업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료율은 종후자산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자산으로 나뉘어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면 착공 준비를 위해 감리를 선정하고 계약을 합니다.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공보증서를 받게 됩니다. 착공 신고를 하면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고 일반 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준공인가 신청을 하면 준공검사를 하며 준공인가 고시를 하게 되는데, 준공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확정 측량 및 토지를 분할하고 이전 고시 후 촉탁 등기를 한 후 조합은 정산하고 해산하면 정비사업은 마무리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정비사업은 동의 협의하는 등 과정이 많고 복잡하여 중도에 중단되거나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태반사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나 조합원인 소유자께서는 정비사업 절차를 숙지하시어 본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절차를 잘 이해하신 후 투자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견지에서는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 단계에서 좌절되는 사례가 많으며 사업 시행인가가 나면 대체로 순조로우나 관리처분 시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는 아는 만큼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